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찐한케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일이고요. 예, 올릭스 코롱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이제 주식 매매인가 주식 투자인가에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과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댓글을 다실 때 조금 공격적이지 않고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가 뭔데, 네가 뭘 안다고, 성공도 못한 놈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이런 얘기 쓰실 거면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뭐 이런 거에 사실은 반응하지 않는 놈이지만, 이런 거에 크게 이렇게 상처받는 놈은 아니지만 댓글을 다시면 똑같은 강도보다 조금 더 세게 저도 댓글을 달 수 있다라는 점 이해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제 영상에 이제 자주, 올릭스 어떡하나요? 올릭스 어떡해요? 라고 이제, 올릭스하고 이제 우는 표시 이제 올려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분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현대바이오, 삼성제약, LNK바이오, NK맥스, 한국파마, 박셀바이오를 제가 이제 매주 한 번씩 올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올릭스도 껴달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분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일단 올릭스를 얼마에 사셨는지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사실 45,000원이었는지 하고 50,000원이었는지 뭐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의 차트 모습을 보면은 물려 있을 확률이 높으시겠죠. 지난주에 이제 만든 영상에다 이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은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것일까 투자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저도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에 관련된 글도 썼는데, 올릭스라는 기업입니다. 올릭스 뭐 하는 기업일까요?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일단 제가 한 10분, 정확하게 10분 정도 노래 두 곡, BTS 노래 피땀 눈물이랑 라이라는 노래를 듣는 동안 제가 서치해본 결과, 얘네는 무슨 플랫폼,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약 한 5천억 정도의 기술 이전을 한번 했고요. 유럽 쪽에 좀 기술 이전 관련된 좀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있는 25, 27일 날 열렸던 어떤 학회에서 뭐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을 좀 더 더했고요. 최근에 미래에셋 운용 자산에서 한 10,000주 정도, 9,000 몇 주 정도 늘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국제과제로서 비형 간염 치료제 만드는 그런 거를 얘가 이제 시작하고 있고, 얘네가 원래 비형 간염 치료제, 비임상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간염 치료제 관련된 부분을 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리한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을 이제 조금 보면 mRNA 백신 치료제 연구 개발 요런 거를 하고 있는 회사여서 상당히 좀 미래가 좀 밝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뭐 많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렇지만 실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실적이 많이 안 좋고 다 빨간색으로 지금 막 변화하고 있어요. 다 빨간색이고 유보율이 엄청나게 줄은 부분도 또 한 가지가 또 겁나는 좀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최근에 또 성남에다가 또 땅을 또 샀더라고요, 얘네가. 225억짜리 땅을 샀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10분 정도 이제 빠르게 서치해서 본 건데, 만약에 이 정도의 기본 지식도 없이 올릭스를 매수해 놓고 계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 그럼 그분은 매매하시는 거예요. 최소 이 정도는 보셨어야 돼. 한 달치 뉴스 본 거거든요. 거의 한 달 반 정도 뉴스, 한 달짜리 15일짜리 뉴스네요. 15일짜리 뉴스 본 건데, 대충 이 정도의 어떤 기본 개념은 있으셔야지 이 종목을 투자다,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6만원에, 1억 원이 있는데 1억 원을 여기다 다 넣었어. 그리고 나는 존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반토막까지 왔다가 지금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내가 확실하게 버틸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버틸 수 있는 분은 이 1억 원이 여유자금이라는 거죠. 그럼 여유자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유자금,
뭐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안 써도 되는 돈. 예. 그래서 이 1억 원이라는 돈이 전세 자금이라든가 뭐 대출이라든가 뭐 학자금, 뭐 자녀 대학교 학자금, 뭐 혹은 자녀 뭐 결혼 비용으로 쓸 건데 쓸 거를 엄마한테 맡겨놨는데 엄마가 여기다가 1억 원을 넣었다. 이런 돈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계속 나는 버틸 수 있다. 이런 분이라면 또 투자하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뭐 투자하시는 분이 뭐 어떻게 투자하느냐, 뭐 그런 부분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올릭스라는 종목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얘의 성장성을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나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 그 버틴다는 얘기는 결국 들어간 자금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금이냐. 이런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같이 있어야 올릭스를 최고점 61,000원에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매일매일 시세를 보고 주가 떨어지면 너무 마음 아프고 막 주가 떨어지는 거 보면 이 종목이 개잡주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라면 이 종목을 투자한 게 아니라 매매용으로 들어가셨다가 물려서 본의 아니게 타의에 의한 장기 보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관점에서 매수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네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기술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 뭐 최근 것만 이제 보도록 한다면 9월 29일부터 기관 친구들이 엄청나게 매수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액 단위인데 100만 원 단위거든요. 100만 원 단위니까 여기 6억, 8억, 4억, 1억, 그럼 총 합쳐봐야 14억, 한 20억 정도 내다 팔았는데요. 그동안에 들어온 게 뭐 11억에 22억에 뭐 24, 25, 뭐 25, 28, 한 40억 정도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20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뭘 보고 들어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이제 그 올릭스 대표 이동균 님이 국무총리 표창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복지부에서 비형간염 치료제 후보 물질 국제과제도 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바이오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이야기한 여기서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또 여의도에 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뇌피셜을 좀 돌려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주가가 지금 이런 모습인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그렇습니다. 얘가 21선을 깨지 않는 흐름으로 5일선 조정을 오늘 정도 마치고요. 내일 그러니까 12월 2일이죠. 12월 2일 날 올라서고 나서 이렇게 N자 패턴으로 올라간다면 여기 위에 있는 지나가는 이 추세선 정도까지 가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간다 안 간다는 뭐 지금 예측하는 건데 이게 맞고 틀리다 보다는 그런 식으로 될 때 내가 매매하는 사람이냐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는 거죠.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61,000원에 매수한 분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때 올라갈 때 어떤 힘으로 어떤 뉴스 어떤 펄을 가지고 올라가는지는 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주가가 좀 내가 올릭스라는 종목을 픽을 했어요. 픽을 했고 이렇게 올라갔고 쭉 떨어지는 동안에 만약에 이런 481선 닿는 구간 정도에 온다 그러면 이때 조금 힘주어 담고 혹은 뭐 매달 정해진 날짜에 한 번씩 이날 한번 사고 여기 사고를 꾸준히 좀 내가 1억이 있더라도 1억을 100만 원으로 뭐 100개로 쪼개가지고 100달 동안 사겠다. 뭐 이런 개념이라면 좀 더 좋았겠는데 61,000원에 한 방에 사셔도 그 자금이 여유 자금이고 뭐
회사에 대한 모든 게 다 이제 공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현명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N자로 돌파한다면 일단 43,750원하고 44,400원 라인 돌파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 있는 이평선들이 그냥 있는 이평선들이 아닙니다. 되게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평선들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런 걸 돌파하려면 좀 강력한 어떤 재료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원래 그냥 기본이라면 이렇게 올라가서 뭐 241선 맞고 혹은 여기 전고점 라인 정도죠. 여기 이제 그 일목균형병상의 후행 스팬 이제 수평으로 되어 있는 정도까지만 올라가고 쌍봉 맞고 떨어져서 21선을 이렇게 살짝 올리고 21선 밑에서 또 쌍바닥을 또 이 바닥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큰 바닥을. 이런 식의 5일선 큰 바닥을 만들고 21선이 이렇게 되는 흐름으로 다시 돌파해서 뭐 61선 다시 맞고 또 떨어져서 21선을 또 이렇게 쌍바닥 만드는 그런 기간 생각한다면 한 3, 4개월 남았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올릭스라는 종목 잘은 모르지만 일단 하고 있는 플랫폼이 괜찮아서 중국에 있는 제약회사가 5천억이나 주고 기술 이전했다면 이게 유럽이나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고 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 플랫폼이 무엇이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는 여러분이 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10분 공부한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도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43,750원 라인 정도 혹은 60일 정도까지 올라오거나 혹은 다시 41,000원 라인 정도까지 올라올 때는 물리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물량 줄이고 내려오면 또 다시 사고 그 다음에 한 달에 적금 넣듯이 한 주, 두 주씩 내가 꾸준히 100주를 모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매매가 아닌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기준으로 볼 때 코오롱생명과학은 저는 제 자신이 스스로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몇 년째 주총도 참석하고 있고요. 얼마 전 인보사 관련된 고등법원 소송도 다녀왔고 해서 이 종목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 있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도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래야 되죠? 유튜브 수익금, 그 다음에 네이버 TV 수익금이 이제 오면 가격에 상관없이 이제 매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수익금이라는 게 제가 신청을 해야지 오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100 이상이 돼야지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데 그 지급된 거를 안 쓰고 조금 기다렸다가 오늘부터 이제 조금씩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을 많이 오랫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그 29일날 61선 깨고 내려와서 한 121선 정도까지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개인적으로 단타 매매 연습하고 있느라고 여기 오는 걸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두기는 했는데 결국엔 안 와서 오늘 종가에 일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매수하는데, 이번에 매수하는 거 얼마나 매수하는데, 한 3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0주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그걸 또 나눠서 분할로 매수할 거예요. 그럼 너는 왜 그런 쓸데구니 없는 짓을 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투자라는 건 결국엔 시간을 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간을 보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매일매일 주가창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한 방에 확 사고 이게 떨어져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좀 떨리거든요. 근데 한 주라도 살 수 있고 두 주라도 살 수 있는 물량이 있으면 떨어지면 그래 떨어지면 내가 또 사줄게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작은 거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분할로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매 일지 같은 걸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쯤 요때
이때쯤부터 시작해서 이때 그 작년 한 8월 뭐 9월 뭐 작년 11월 정도부터 이제 매수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매수를 해서 매수를 하고 또 팔고 매수하고 또 팔고 매수하고 또 팔고 또 매수하고 또 팔고를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코생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 거의 그 금액에 한 300만 원 정도는 스윙 쪽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그럼 너 뭐 여기서 다 팔고 또 여기서 사고 여기서 또 다 팔고 이런 거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00만 원어치 샀는데 물리면 그냥 두는 거예요. 만약에 샀는데 물리면 왜? 갈 거니까. 결국에는 저는 저 자신 스스로는 갈 거라고 믿으니까. 대신에 매달 또 투자를 쉬지 않는 거지. 매수를 또 쉬지 않는 거죠. 그 돈이 생긴다면. 예, 그래서 몇 달 동안 모은 3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번에 또 매수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한 일정 부분 확신이 있어서 하고 있는 건데, 관리 종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관리 종목이에요. 내년에 상폐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하이 리스크를 좀 가지고 가는 거죠. 하이 리스크. 왜 하이 리스크냐?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쌀 거 아니에요. 관리 종목이니까. 예. 물론 뭐 최근에 올라가는 위메이드 맥스처럼 그렇게 지금 막 빵빵빵빵 올라가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다 끝날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관리 종목이니까 저렴한데, 예, 내년에 상폐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관짜 못 되면, 영업이익이 또 안 나오면.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 조금 하이 리스크에 하이 리턴을 좀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관리 종목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좋은 일들이 앞으로 왕왕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예, 매번 말씀드리지만 7년의 플랜을 가지고, 뭐 7년의 플랜이 뭐 딱딱딱 뭐 짜져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7년 동안에 내가 투자해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릭스 같은 경우 그런 만약에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 거라면 61,000원에 사셨다 하더라도 나는 7년은 그냥 가져갈 거야, 뭐 5년은 그냥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막무가내로 사서 비자발적으로 홀딩하는 거랑, 일정한 기준과 어떤 신념, 뭐 자기만의 확신 뭐 이런 걸 가지고 홀딩하는 거랑은 확실히 차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가령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나는 매매다 하시는 분들은 이날의 저점이죠. 종가가 33,500원이었는데 33,500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면 요런 라인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죠. 32,900원 이런 라인에서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매매하시는 분이라면. 근데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는 차트 기준으로는 빅골드가 나왔고요. 큰 골드 크로노스가 나왔고 121선, 241선까지 떨어져도 뭐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주식이 투자인가 매매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물론 그 두 개를 잘 이렇게 혼합해서 하면은 정말 금상첨화겠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어떤 주식 인생에 좀 참고하셔서 생각해 보시고, 주식 투자, 주식 매매, 트레이딩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